서울 한 호텔의 연회장. 지숙 씨는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을 때 40대로 보이는 여자의 손을 잡고 자신이 앉아야 할 상석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 왔어? 잘 왔어. 여기 이리 와. 지숙 씨는 시어머니가 내연녀를 상석에 앉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의 지숙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특급입니다. 시작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실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한남대교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아직 차가운 이른 아침.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높은 담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오래된 소나무 두 그루가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고 있는 그 집은 주변 다세대 주택들 사이에서 유독 조용하고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지만 500평이 넘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본체와 별채가 나뉘어 있고 본체 안방에는 오성건설 명예회장 오말순 여사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한지숙이 눈을 뜨는 시간은 매일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오랜 세월 스스로 각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도 지숙은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남편 오태수는 그 옆에서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숙은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는 시어머니 방이 있었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하고 깊은 기침이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배 도라지즙을 꺼내는 손이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시작한 건 이미 3년도 더 된 일이었고 그때부터 지숙의 새벽은 입에 도라지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6에 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54이 되었습니다. 28년입니다. 강산이 2번 넘게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숙은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잃었다거나 참았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로 사는 것이 곧 삶의 전부라고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지숙이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집 오씨 집안에 대해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성건설은 고 오창식 회장이 1970년대 초 맨손으로 시작한 건설회사입니다. 허허벌판이던 강남을 개발하는 붐을 타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오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중견건설그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아들 오태수가 대표이사를 맡은 건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오태수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후 회사 규모를 2배 가까이 키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내조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숙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서 웃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웃은 것인지
이제와 생각해보면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지숙은 백화점 명품관 MD였습니다. 유행을 읽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그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의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밖에서 일을 해? 태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지숙은 그날 이후 다시는 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본체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실내화를 끌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더욱더 단단했습니다. 지수가, 내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죽이라도 좀 줘. 어젯밤부터 속이 영 좋질 않아. 네, 금방 올려드릴게요. 지숙은 대답하면서 이미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미리 불려둔 쌀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늘 불려두는 습관이 생긴 것이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주방 입구에 서서 며느리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수는 아직 자? 네, 어젯밤에 늦게 들어오셔서요. 바쁜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지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저으면서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오태수가 전날 밤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넥타이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접대 자리에서 마신 술이라면 넥타이가 저렇게 반듯할 리 없었습니다. 지숙은 그 생각을 했다가 곧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는 것도 이미 28년째 해온 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흰죽과 깍두기 그리고 황태찜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황태가 좀 짜네. 죄송해요. 다음엔 간을 더 줄일게요. 맨날 죄송하다고 하면서 왜 똑같이 짜? 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태수가 기지개를 켜며 방에서 나온 건 아침 8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속이 좀 안 좋아서. 너는 또 어디가? 오늘 오전에 현장 회의가 있어요. 밥은? 나가서 먹을게요. 지숙이 준비해둔 아침상을 보지도 않고 오태수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숙 씨, 나 오늘 저녁도 늦을 것 같아. 지숙 씨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부터 지숙 씨가 되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죽을 한 숟가락 더 뜨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바빴어. 내가 잘 받쳐줘야 해.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아침은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요구하고 누군가는 감당했습니다. 28년 동안 감당하는 쪽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숙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흰머리가 섞인 단발이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 있었습니다. 26의 지숙은 명품관 MD였고 손님들이 어디 모델이에요? 라고 물을 만큼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숙은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그냥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대답이 없는 질문을 오래 붙드는 것도 이미 그녀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숙에게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 것은 그해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오태수의 출장이 갑자기 잦아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원래도 지방 현장을 다니는 일이 많았지만 그 해부터는 주중에 사흘 이상 집을 비우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바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을 다녀왔다는 날인데 정장 바지에 흙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을 돌았다면 구두 밑창이라도 지저분해야 하는데 돌아온 남편의 구두는 광이 났습니다. 또 어떤 날은 충청도 공주 현장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남편의 차에서 서울 강남구 주차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지숙은 그 영수증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다가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넋이 나가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면 낮에 자면 되잖아. 할 일도 없으면서 라는 말이었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이 집 새끼를 책임지고 제사를 챙기고 손님을 맞이하고 시어머니 병원을 동행하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명절마다 온 친척의 음식을 홀로 감당해온 여자에게 할 일도 없으면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숙은 그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조용히 숙였습니다. 그 즈음 딸 오유진이 주말에 집에 들렀습니다. 유진은 서울 시내 대형 로펌에 다니는 30살의 변호사였습니다. 지숙이 낳은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상해? 많이 야위었어. 밥은 먹고 있어? 먹지 당연히. 유진은 엄마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 바쁘지 뭐. 회사 일이 많아서. 출장이 많아? 응 좀 그래. 유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내내 아버지 오태수를 관찰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2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반가운 사람의 연락을 받았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자 유진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지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상하긴. 그냥 물어본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더 먹어. 유진은 그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의 머릿속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로 사는 동안 유진이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느낌이 오면 반드시 근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를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였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최근 행동 패턴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잦아진 출장 횟수, 식탁에서의 휴대폰 확인, 귀가 시간의 불규칙성, 구두에 묻지 않은 흙,
그리고 지숙이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유진은 엄마의 눈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달랐습니다. 유진은 참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숨어 있다면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밤 유진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법인 등기부를 열어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남동 저택에서는 지숙이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아름다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반지는 없었습니다. 결혼 10주년에 새로 맞추려다가 시어머니가 사치스럽게 왜 또 해? 라고 해서 그냥 포기한 채 20년이 지나버린 손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었더라. 지숙은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질문에도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을 첫서리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갑자기 지숙을 불렀습니다. 본체 안방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은 오말순 여사의 영역이었습니다. 지숙이 자진해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불려서 들어갔습니다. 앉아. 지숙은 조용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장롱 앞에 서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한복 보자기였습니다. 내 팔순 잔치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 내 어머니 벌써 3달 전부터 알아보고 있어요. 장소는 한남동 제2호텔 연회장으로 잠정적으로 예약해뒀고요. 음식은 어머니 드시기 편한 것들로 코스를 짜고 있는 중이에요. 초대 명단은 아버님, 친구분들이랑 회사 임원분들 그리고 친척분들 해서 지금 80여 명 정도 리스트 뽑아놨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한 사람 더 추가해. 누구세요? 차민경이라고 태수 친구야. 여자친구. 지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 친구분이요?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애인데 태수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야. 내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참 야무지고 똑 부러지더라고. 잔치 자리에 한번 불러야겠어. 지숙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을 시어머니가 먼저 알고 시어머니가 직접 잔치에 초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여쭤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수한테는 내가 얘기할 거야. 넌 그냥 명단에 추가하면 돼.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지숙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지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차민경이라는 분 알아요? 오태수는 젓가락을 드는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팔순 잔치 초대 명단에 넣으라고 하셔서요. 아, 그래? 뭐 어머니가 그러시면 넣어야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업계에서 아는 사람이야. 법무 쪽 일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분인가요? 지숙 씨 왜 그래? 밥이나 먹어. 대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스마트폰을 들고
차민경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링크드인에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41살이었습니다. 짧은 커트 머리에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오성건설 전 법무팀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현재는 계열사 감사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성건설 계열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숙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것은 지숙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 유진은 거짓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지숙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 주말 유진이 왔을 때 두 모녀는 처음으로 오래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차민경이라는 사람 알아? 지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아? 아빠 회사 법인 등기 들여다보다가 이름이 나왔어. 계열사 감사로 있는데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 그 전에는 법무팀장이었고. 그게 왜? 엄마, 그 사람이 아빠 회사에서 왜 감사가 됐는지 알아? 보통 감사 자리는 외부 전문가나 이사회 추천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법인 내부 결제 라인을 거쳐서 올라왔어. 결제한 사람이 아빠야. 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좀 더 알아볼게. 근데 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준비?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준비. 지숙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오히려 지숙의 가슴을 더 쓰리게 했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의 팔순 잔치는 11월 첫 번째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한남동 제2호텔 그랜드 연회장이었습니다. 지숙이 석 달 동안 발품을 팔아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메뉴 하나하나 시어머니의 치아 상태와 소화 기능을 고려해서 짰습니다. 꽃 장식도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국화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리 배치표도 친척 어른들의 연배와 관계를 따져서 세심하게 구성했습니다.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지숙은 입구에 서서 한 명 한 명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오태수는 어머니 옆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손님을 맞는 모습은 단란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지숙도 그 옆에 있었지만 누가 봐도 지숙은 손님을 맞이하는 안주인이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는 도우미처럼 보였습니다. 잔치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오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왔어? 잘 왔어. 여기 이리 와. 지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오말순 여사와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커트 머리에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차민경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상석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 앉아. 내 옆에. 상석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의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지숙이 처음부터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며느리인 지숙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 자리였습니다. 지숙은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연녀를 상석에 앉히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여자야.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지숙의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엄마 지금 괜찮아? 지숙은 대답 대신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사이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지숙은 그날 잔치가 끝날 때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어른들의 빈 잔을 채웠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면 주방에 나가서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 돌아갈 때까지 입구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태수는 잔치 내내 차민경의 테이블 쪽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직접 걸어가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숙은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유진은 내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장면들을 전부 눈에 담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차민경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태수는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저택에 도착해서 지숙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오태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밤 지숙은 거실에서 혼자 새벽 2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28년, 지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28년을 살았구나.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서야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지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시어머니께 드릴 배 도라지즙을 미리 올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그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퇴근 후 바로 한남동으로 왔습니다. 지숙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뭔가 가지고 온 것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태수는 그날도 늦는다고 했고 오말순 여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두 모녀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야 해.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출력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회사 법인 자금 이동 내역이야. 공개된 감사 보고서랑 내가 따로 확인한 계열사 공시 자료를 비교한 거야. 법무팀장이던 차민경이 퇴직하기 직전에 계열사 자금 일부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빠져나갔어. 그 부동산 매수인 이름이 차민경 오빠 명이야. 지숙은 손가락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해? 등기부 직접 떼봤어. 차민경 씨 오빠 명의로 된 경기도 판교 상가 건물이야. 매입 시점이 아빠 회사 자금 이동 시점이랑 딱 맞아.
지숙은 출력물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손이 떨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배임이잖아. 응, 그리고 횡령 혐의도 같이 성립돼. 근데 엄마,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유진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휴대폰 수리 기사한테 부탁해서 복구한 문자야. 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머니가 저번에 폰이 고장났을 때 내가 서비스 센터 데려다 드렸잖아. 그때 기사분한테 문자 복구 가능하냐고 따로 부탁했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출력된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와 차민경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지숙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 잔치 잘 마무리되었죠? 옆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잘 왔어. 내가 있으니까 내가 든든하더라. 어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일은요? 법무사 만났어. 재산 분할 최소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 지숙 씨가 눈치채면 어쩌죠? 눈치채면 어때? 어차피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이야. 지숙은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법무사를 선임해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었어. 그것도 3년 전부터야. 아빠가 차민경이랑 사귄 게 6년이면 할머니는 그 관계를 알고 나서 3년 동안 엄마 몰래 준비를 해온 거야. 지숙은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지 없는 손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엄마 화 안 나? 지숙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 유진은 엄마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은 오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지숙은 오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내부에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더 이상 쌓일 곳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폭발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눕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멀리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처럼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26에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해에 시어머니가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 첫째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리 잘하면 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주에 출장을 갔습니다. 다섯 번째 해에 유진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아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0번째 해에 시아버지 오창식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지숙은 6개월 동안 병원과 집을 왕복하며 간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병원에 왔다 갔다 했지만 밤을 지킨 것은 지숙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지숙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화를 받고 있었구나. 지숙은 새삼 그 기억을 꺼냈습니다.
15번째 해에 남편이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인터뷰 사진 속 남편 옆에 지숙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 사진에서 넌 좀 창백하게 나왔네. 20번째 해에 유진이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지숙은 혼자 마트에 가서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유진이 불을 끄고 촛불을 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숙이 처음으로 이 집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8번째 해가 된 지금이었습니다. 지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가져온 것은 무엇이고, 이 집이 내게 가져간 것은 무엇인가? 가져온 것 28년의 새벽 5시 반. 이 집의 모든 끼니, 시아버지의 마지막 6개월, 명절마다 빠짐없이 차려진 제사상, 남편의 클라이언트 접대 자리에서의 완벽한 미소, 시어머니 병원 동행 수백 번, 유진의 성장, 이 집의 체면, 이 집의 품위, 이 집의 안녕, 이 집이 내게 가져간 것 이름. 28년 동안 지숙은 오 대표 부인으로 불렸습니다. 태수 씨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유진 엄마로 불렸습니다. 한지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기억이 언제인지 생각해보니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신부 한지숙 씨라고 불렀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8년 동안 그 이름으로 불린 기억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배 도라지집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명품관 MD로 일할 때 모아둔 적금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숙 몰래 자기 이름으로 들어둔 보험이 있었고 그 수령인이 지숙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대 손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지숙은 그 두 장을 들고 방 안창가에 섰습니다. 새벽빛이 한강 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름다움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방 문 소리였습니다. 지숙아, 배 도라지집은? 지숙은 종이 두 장을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올려드릴게요. 목소리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지숙의 눈빛은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체념도 없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이 다시 한남동으로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지숙이 현관에서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건 뭐야? 엄마한테 보여줄 것들. 유진은 신발을 벗으면서 집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아빠는 오늘도 늦는다고 했어. 할머니는 안방에 계셔. 그럼 우리 부엌에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마다 색탭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파일을 하나씩 꺼내 놓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엄마, 나 지난 3년 동안 모아온 거야.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시작한 건데 모으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그림이었어. 첫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오태수와 차민경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차민경이 오성건설 법무팀에 입사한 것은 6년 전이었습니다. 입사 석 달 만에 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팀장 발령 결제 서류 봤어. 아빠 도장이 찍혀 있어. 두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차민경이 법무팀장 재직 중 처리한 계열사 자금 이동 내역이었습니다. 앞서 유진이 설명했던 판교 상가 건물 매입 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건의 투자 명목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법무법인 동료에게 비공식으로 검토를 받았더니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와 차민경 사이의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본 내용이었지만 프린트로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지숙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이야. 그 문장 앞에서 지숙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28년을 살아온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시어머니가 아들의 내연녀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법무사와 오말순 여사가 접촉한 정황 자료였습니다. 유진이 알고 지내는 법무사 업계 선후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선임한 법무사는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것에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사이에 오성건설 오너 일가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재단법인으로 이전되거나 오태수 단독 명의로 재정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마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재산 규모를 줄이려고 할머니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야. 지숙은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3년이나 됐어? 응, 적어도 3년 전부터야. 나는 그것도 몰랐네. 엄마가 몰랐던 게 아니야. 할머니가 치밀하게 숨긴 거야. 다섯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지숙의 이름으로 확보 가능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법원 판례 기준으로 28년간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를 반영했을 때 청구 가능한 재산 분할 범위를 유진이 직접 계산한 자료였습니다. 여기에는 오성건설 지분 일부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지숙이 남편의 회사 운영을 내조한 기간이 28년이었고 그 기간 동안 회사가 성장한 것에 대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지숙은 그 파일을 들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숙은 숫자보다는 그 숫자 옆에 적힌 항목들을 보았습니다. 28년간 전업주부 기여도, 배우자 사업 성장 지원 기여도, 자녀 양육 단독 수행 기여도, 단독 수행이라고 적혀 있네. 응, 아빠가 유진 양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게 증명되면 엄마 기여도가 더 올라가. 지숙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컸어? 유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래 혼자였잖아.
그 말에 지숙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혼자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딸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유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유진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해드릴게. 괜찮아, 내가 해야.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다 안 해도 돼. 지숙은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 지숙 대신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배 도라지즙보다 먼저 지숙의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주방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숙은 테이블 위에 5개 파일을 천천히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지숙은 평소와 똑같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배 도라지즙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죽도 썼습니다. 남편 양복도 꺼내 걸어두었습니다. 아침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태수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앉아서 보세요. 지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랐습니다. 오태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 소송 청구서였습니다. 지숙 씨, 이게 무슨... 읽어보세요. 지금 장난하는 거야? 28년 동안 장난한 적 없어요. 오태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때 오말순 여사가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어머니도 앉으세요. 지숙이 말했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앉으라고 한 것이 28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숙은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 말을 해? 이혼 서류가 말을 다 하고 있잖아. 오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수야, 조용히 해봐. 오말순 여사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배짱이 생긴 거야? 지숙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차민경 씨한테 보내신 문자 기억하세요? 오말순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다 있어요. 지숙은 조용히 파일을 꺼냈습니다. 문자 내역 출력본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태수가 잡아채듯 먼저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태수야. 어머니가 차민경이랑 따로 연락하고 있었어요? 오말순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숙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선임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이혼 시 재산 분할 줄이려고 자산 정리하신 것도요. 오태수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사실이에요? 오말순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저 잘 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태수가 처음으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숙은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건 회사 자금 이동 내역이에요. 차민경 씨 오빠 명의 부동산 매입에 쓰인 자금 출처가 오성건설 계열사 투자 명목 자금이에요. 오태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배임이고 횡령이에요. 제가 이혼 소송을 내는 것과 동시에 이 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어요. 지숙 씨 잠깐만. 잠깐만이요? 지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낮아졌습니다. 28년 동안 잠깐만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요? 오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이혼이면 내가 잃는 것도 많아.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려고. 지숙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말순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불리한 말씀하실 때만 지수가 하고 부르셨어요. 그거 아셨어요? 오말순 여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오늘 이 집에서 나가요. 이혼 소송은 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될 거예요. 회사 거는 소송 진행 상황 보면서 결정할게요. 지숙 씨 잠깐 기다려봐. 오태수가 일어섰습니다. 나 이미 짐 다 쌌어요. 지숙은 그 말을 하고 식탁을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서 부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문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유진이 와서 같이 싼 것이었습니다. 지숙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28년을 잠든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와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데리러 왔어. 지숙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숙을 꼭 닮은 눈이었습니다. 잠깐만. 지숙은 유진에게 캐리어를 맡기고 본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지숙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8년 동안 지숙은 이 사람 앞에서 언제나 자신이 작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28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2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지숙은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너 후회한다. 지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제가 판단할게요, 어머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캐리어를 끌고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지숙도 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오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숙 씨. 지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지숙 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묵직한 대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열고 닫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유진이 엄마 옆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 갈 거야? 아직은 너네지? 당연하지. 방 다 치워뒀어. 지숙은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매일 같은 하늘이었을 텐데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진아. 응? 나 요즘 뭐 하고 싶은지 알아? 유진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옷 보러 다니고 싶어? 백화점 가서 구경하고 아무것도 안 사도 되니까 그냥 한번 천천히 돌아보고 싶어? 유진은 웃었습니다. 지금 가자. 지금? 응, 지금 가자, 엄마. 지숙도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모녀는 백화점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지숙은 명품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일했던 곳과 비슷한 자리였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달라져 있었고 브랜드도 새로 들어와 있었지만 공간이 주는 느낌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일했던 거 기억해? 응. 어땠어? 그때 지숙은 쇼윈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밌었어. 손님들이 오면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았거든. 눈빛만 봐도 지금도 할 수 있겠다. 글쎄, 엄마 눈 봐. 아직 살아있잖아. 지숙은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발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숙은 유진의 집 거실에 앉아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낯설고도 좋은 것인지 지숙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태수 측 변호인이 초반에는 재산 분할 규모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진이 확보한 자료가 하나씩 법정에서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사 자금의 불법 이동 정황이 드러나자 오태수 측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형사 고발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28년간의 혼인 기여도와 오성건설 지분 기여 부분까지 인정된 합의였습니다. 지숙이 받게 된 것은 한남동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지숙은 그 집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현금과 오성건설 계열사 주식 일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 몰래 지켜온 결혼 전 적금과 친정 어머니의 보험금이 더해졌습니다. 변호인이 최종 정리된 숫자를 알려주었을 때 지숙은 서류를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은 게 아니라. 네. 이게 전부 제 돈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서요. 변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소송 기간 내내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금 이동 정황이 드러난 이후로는 오태수와도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지숙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측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숙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차민경은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면서 감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태수와의 관계도 흐지부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지숙은 그 이야기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2달 뒤였습니다. 지숙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 골목에서 작은 공간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30평 남짓한 자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무 작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숙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셀렉트 편집숍이었습니다. 국내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를 직접 발굴해서 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28년 전 명품관 MD로 일할 때 키웠던 눈으로 이제는 자기 자신의 공간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직접 감독했습니다. 색상은 지숙이 고른 것이었습니다. 진한 아이보리와 따뜻한 테라코타 계열이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차갑고 무거운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점 일주일 전 간판이 달리는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사다리 위에서 글자를 하나씩 맞춰 달았습니다. 한 글자씩 올라갈 때마다 지숙은 아래에서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올라갔을 때 지숙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참다가 안 되어서 그냥 흘렸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숙. 그 이름이 연남동 골목 위에 걸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한지숙이라는 이름이 세상 앞에 내걸렸습니다. 어떤 집안의 며느리로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로도 아니고 오 대표 부인으로도 아니고 그냥 한지숙이라는 이름으로 골목 끝에서 이 간판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 예쁘다. 저기 뭐 하는 데야? 편집숍인가 봐. 지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골목 안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지숙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좋아. 딱 2글자였습니다. 그러나 28년 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그 2글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개점날 가게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지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물건들 직접 고르신 거예요? 네, 제가 전부 다 보고 들여온 거예요. 여자는 진열대 위에 스카프를 들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이거 좋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 고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숙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28년 만에 이 얼굴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스카프를 사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숙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걸린 공간이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고른 물건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온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한지숙이 한지숙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지숙은 불을 끄기 전에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 보았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지숙이라는 글자 위로 노란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지숙은 가방을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저녁을 걱정하지 않으며 걷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한지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